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테마가 빨리 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주 후반에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나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잡아준 것이 바로 전일 미시장에서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장중에 점점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에 있었던 양자암호 테마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테마주 장세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글로벌 경제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산업, 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시고 나서라도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바로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진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인공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부터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이벤트 창이 뜰 겁니다.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개장 후 헤드라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이 9시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5번째 연속 동결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대로 3.5%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위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국내 역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3%까지 떨어진 점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동결 전망에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또 그전에 지난 22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물가 안정 성과 관련 질의를 받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에서는 3.5%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는 소식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죠. $1,000 갈까요? 엔비디아 실적의 반도체주 지금 날개를 달고 있다라는 소식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8% 이상 급등하면서 $5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들 지금 날개를 띄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생성형 AI로의 대규모 전환은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날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500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를 향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삼성전자도 2% 이상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6%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오테크닉스, ISC, 이수페타시스, 아이크래프트 등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장중에 강한 상승세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양자 컴퓨터 테마로 이 테마가 옮겨간 모습입니다.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양자 컴퓨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박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 소자에 쓰일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고유 특성인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있다고 합니다. 또 특정 문제에 대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이상 빠르게 풀 수 있어 양자 기술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테마주로 엮인 일부 종목에서는 양자 암호 관련 사업이 실적으로 연결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강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텔레피드, KCS가 어제 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보시죠. 포스코 DX에 대한 내용입니다. 1,160억 원 규모의 양극재 2단계 EIC 설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미 포스코 DX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소식으로 주가 기대감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소식까지 포항 양극재 2단계 EIC 설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내용까지 발표가 되면서 또 한 번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코스피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공략주로 공략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앞으로 주가 상승세 얼마나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죠. 다음은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분위기 좋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지수를 이끄는 반도체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1% 넘는 강세로 2,532.4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6%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의 개수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양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각각 1,832억 원, 65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043억 원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는 41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각각 992억 원, 311억 원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으로는 판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유커 방한 소식으로 시작된 판매 업체들의 강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화장품주들이 오늘까지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18%의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런 보안 업체와 관련해서 오늘까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4.23%라는 강한 업종의 상승 보실 수 있고요.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오늘 엔터주들 일부를 비롯해서 네이버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섞이게 되면서 이쪽이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문구류와 손해보험의 하락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테마 AI 챗봇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AI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 종목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주시장 장중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이버의 주가는 2% 정도이지만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생산업종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쪽으로의 강세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 안에서의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실 수가 있고요. 하락하는 테마에는 육계, 그동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해서 육계 관련주들도 떠올랐었는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산 역시 같은 이슈로 인해서 테마가 약간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조선 테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큐렉소라는 종목이 지금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7%의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치료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아마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강한 상승 가져가고 있고 인산과 우리 소금 관련주로 봤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빠르면 오늘부터 재개된다고 해서 여러 언론들이 지금 현장에 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3%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수페타시스 반도체에서 기대감이 모아졌던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2위에 이름 올리면서 지금 7.22%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우리가 보안 관련 업종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과 관련해서 좀 더 안정적인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7% 이상의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TFE 현재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 종목 HBM 관련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포스코 DX도 보실 수 있고요. 한동안 뜨거웠던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종목 중에서 대장주로 역시나 오늘도 기대감 모아지면서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여러 테마로 분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가 그 자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전략들 살펴봐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시간 10시 1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팍스 브런치, 저희와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대감을 좀 마음껏 충족시켜주는 이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시장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들 알차게 잡아주신 분이죠.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면서 정말 시간에서 좋은 흐름 보였고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금리 인상,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동결을 했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 내려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까지 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시원하게 상승 마감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슈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우리 반도체 이야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호재가 나타나게 되고 국내 증시에 영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국내 증시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부터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TFE도 있었고 이오테크닉스도 있었고 네. 반도체 안에 워낙 여러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아주 다수혜를 받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오늘 특히나 이제 ISC와 TFE 이 두 종목이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왜 HBM으로 엮였냐면 결국엔 엔비디아에서 지금 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미 2024년 계약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후공정 테스트, 그러니까 결국에 이 테스트 소켓이 뭐냐면 반도체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인데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그럼 파운드리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AI 반도체 GPU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HBM 관련주로 그동안 부각이 되었었고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서 수요가 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지포스라는 GPU 네. 그게 지금 대세잖아요. 그리고 서버용 그 GPU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네. 전 세계 80% 이상을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쪽을 아무리 공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후공정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지금 오늘 뭐 사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TFE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이 ISC가 얼마 전에 SK 쪽에 인수됐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요. TFE도 이제 테스트 소켓 하는데 이제 테스트 소켓에 포고핀 방식이 있고 실리콘 러버 소켓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포고핀이 이제 대장주가 리노공업이고요. 그리고 ISC가 이제 실리콘 러버 방식이 좀 대장격인데 근데 이 TFE는 둘 다 취급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ISC가 이미 SK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뭐 같은 나라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겠죠. 그러면은 ISC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인수를 했으면 SK 네. 쪽으로 인수가 됐으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구매 전략 담당자라면은 이왕 구매하는 거 굳이 왜 SK에 인수된 ISC 걸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TFE가 반사이익을 반사이익을 거네요. 받고 지금 이렇게 네.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리콘 러버 방식 그 소켓이 원래 일본 쪽 거를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TFE 쪽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이쪽 기업을 쓰지 않겠냐 이러한 반사이익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뭐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소형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셔서 사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 주실까 했는데 이미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서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TFE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HBM이라는 게 여러 가지 메모리를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우리가 AI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개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또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살펴보면 다음 후발주를 찾는 데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ISC랑 TFE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HBM 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나 뭐 HPSP라던가 지금 2분기 때 저희가 랠리가 나왔던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랠리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이스페타시스, ISC 요 세 가지 종목이 좀 2분기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네. 지금 후공정도 좋지만 저는 전공정 쪽도 좋게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 진공펌프 관련해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지금 보시면은 8월 달에 지수가 계속 빠졌는데 이 에로티 베큐um 보시면은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나왔거든요. 네. 7월 말부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보다 강한 흐름 보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도 진공펌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진공펌프가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우리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는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멘텀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래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한다 만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를 했고요. 결국에는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물론 후공정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향 매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쨌든 매출을 내는 기업들도 좋지만 이제는 그러면은 이겁니다. 자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한대, 애플도 AI 한대, 테슬라도 AI 한대. 왠지 아세요? 자율주행도 AI 해야 돼요. 결국엔. 네. 왜냐하면 레벨 5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을 하는데 그러면 운전대에 앉아서 자 우리 집으로 가져 하면은 이제 네. 나중에 레벨 5가
그게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음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결국엔 AI가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럼 AI는 앞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렇죠. 몰랐죠. 네. 그러면은 지금 AI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 공개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부터 AI가 지금 이 2023년도부터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시장을. 네. 그러면 과거를 좀 돌아봤을 때 2021년도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완전 폭등했죠. 그렇죠. 네. 그때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난리 났었잖아요.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주가는 어떻게 됐죠? 다시 빠졌죠. 내려왔죠. 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 AI는 엔비디아가 필두로 해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AI 준비하고 있죠. 네. HBM도 결국엔 AI 때문에 준비하는 그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애플이랑 다 지금 AI 한다고 그러죠. 메타도 AI 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 가상현실, VR, XR 이런 네. 것까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AI 반도체, 네. 하드웨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버가 구성이 돼야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정, 후공정에 더해서 AI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AI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메타버스는 너무 먼 미래를 보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AI에 대한 내용도 지금 너무나도 긍정적으로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좋은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JP모건에서도 이게 당장 12개월 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사실은 3, 4년 정도 이후에 봐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실제로 보고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런 환호와 기쁨을 느끼기에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경계 섞인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이게 메타버스랑은 좀 다른 게 이게 메타버스가 원래 개념 자체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나라에 미국 유학생을 둔 어머니와 미국에서 유학하는 네. 그 자녀의 만남, 가상 공간의 만남, 이게 원래 메타버스의 기본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5G나 6G가 깔려 있지가 않아요. 네. 지금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랠리가 나왔다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인프라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AI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이미 엔비디아에서는 AI 쪽 관련된 그런 GPU, 네.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 시간 자체가 뭐 2년,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던가 지금 5G처럼 이거는 지금 해저 터널부터 시작해서 뚫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안 될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경계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AI가 갑자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 상회했고 가이던스 잘 나왔고 그럼 그 매출 자체가 지금 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네.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한데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것은 옳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지 이것도 약간 테마주의 성격이라고 보시고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주가 자체는 사실 힘을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알짜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선취매를 해서 조금 네.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좀 궁금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봐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SK하이닉스와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네. SK하이닉스가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요.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AI와 이런 반도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파운드리 영역을 넓혀가겠다. 이게 삼성전자의 목표고 네. SK하이닉스는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향 매출, HBM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주들이 2분기에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왜 지분 투자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하나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돈을 잘 벌어요?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 절대 아니에요. 네. 다만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후공정 관련주들이 먼저 갔어요. 네. 먼저 갔는데 그러면 후공정 다음에 뭐냐? 전공정이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반도체 8대 공정 안에 후공정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앞에 전공정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같은 공정인데 근데 궁금한 게 또 네. 계속 질문 드려서 네. 죄송한데 왜 후공정이 더 빨리 올랐을까요? 아 그게 네. 후공정이 먼저 올랐던 이유는 이겁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후공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SC도 후공정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전공정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어 놓고 후공정에서 하는 역할이 패키징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죠. 네. 깎아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한미반도체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SK하이닉스와 같이 그 본딩 장비를 깎아내는 장비를 같이 국산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같이 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건데 네. 전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AI가 이 정도로 수혜를 볼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이제 후공정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필요할 거고 그와 동시에 미세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 랠리가 왔고 여기서 저는 후공정이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다. 후공정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전공정 관련주들도 네. 같이 동반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는 하반기까지 저는 전공정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고요. 후공정 관련주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오른 종목,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따라가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후발주를 찾으셔야 되겠죠. 네네. 그런 게 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후발주 쪽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드려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지금 뭐 후공정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는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고 전공정을 이번 말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AI 쪽도 봐야 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좀 관심 종목이 있으시다면 방송 중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요.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SNS텍. 예. 네. 여기가 이제 지금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요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부터 지금 25,000원 하던 주가가 63,9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그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그 노광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포토 공정이라고 일명 말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팹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해갖고 파운드리에다가 만들어주세요라고 보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설계된 회로를 가지고 웨이퍼에다가 그려요. 그럼 그리는데 그걸 그냥 뭐 우리가 막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림 네. 그리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계도에 있는 걸 갖다가 웨이퍼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그려야 돼. 그게 포토 공정이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 중에 그 ASML이라는 기업 아시나요? 네네네. 네, 글로벌 넘버 원이 네. ASML이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그 노광 장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카메라 잘 만들죠. 네. 그 카메라가 빛을 반사해갖고 빛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 기술이 노광 장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SNS텍은 뭐냐면 그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블랭크 마스크 매출만 9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최고 좋고 네. 그리고 역시나 이 기업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광 쪽, 노광 공정, 그러니까 포토 공정, 노광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AI 반도체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AI 반도체가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도 복잡할 거고 미세하게,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최대한 간소하게 그리고 그 간소하게 그려놔야지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엔 전공정 단에서 그 미세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장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이 블랭크 마스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저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급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빛을 쏴서 사진처럼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는 SNS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반도체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전공정, 후공정부터 해서 AI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한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전략들을 좀 더 받아보고 싶다. 교육도 받아보시면 종목도 챙겨가고 내 수익률까지 직결을 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고 노란톡 입장 링크 뜨면 그거 누르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데 이 방에서 또 드리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 팍스 브런치에서 못 다뤄서 양자암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제 테마주 급등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로 그다음에 뭐 텔레필드,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시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초전도체부터 맥심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진 게 또 양자암호인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AI랑 엮으려면 또 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지금 보안이랑도 엮이려고 하고. 그래서 왜냐면 어쨌든 앞으로 이게 AI 반도체와 서버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보안 쪽이라던가 이런 양자암호 이런 쪽은 부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거는 뭐 실적이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단기 이슈로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어제 드림 시큐리티를 당일 단타로 공략을 해서 1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단기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기로 대응 안 하고 좀 가져가다가 급락이 나와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우리 뭐 초전도체 할 때도 네. 그렇고 맥신 할 때도 그렇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안 들어갔는데 또 수익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꾸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드림 시큐리티를 공략을 했죠. 아, 공략했고 네네. 이거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봤고 여기서 단타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게 주가라는 것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그럼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상승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사냐면 여기 꼭대기에 사요. 꼭대기.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죠. 사람 심리가 한 번 올라갔네? 한 번 더 가겠네? 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꼭대기에 샀어요. 그럼 이거 물리는 이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타점을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진짜로 좀 경험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좀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으시고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종목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뜨고요. 여기 입장하시면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 우리 드림 시큐리티로 수익률을 20% 넘게 잡아냈습니다. 계속해서 가능하니까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잠시 후에 우리 공략주 들고 다시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팍스 브런치에서 소개해주신 공략주들이 정말 수익률이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잡아내시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처음에 우리 JW 중해제약 소개를 해주셔서 두 번의 공략으로 총 29%의 수익률 잡아갔는데 노란톡방 안에서 급 단타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VT라는 종목을 또 수익을 내서 6% 정도 하루 만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소개를 해주셨는데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또 두 번 공략해서 6%, 9% 각각 수익 챙겨가고요. 포스코 DX 지금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 이 종목과 또 방금 말씀드린 드림 시큐리티까지 정말 알차게 수익을 잡아내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장이 테마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런 숨어있는 종목들 잘 캐치해서 여러분 담아 가신다면 정말 든든하시겠죠? 포스코 DX 지금도 계속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3만 원에 공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 조정받던 자리 여기에서 진짜? 공략을 했는데 굉장히 타점이 괜찮았죠. 여기서 3만 원대에서 딱 공략을 했고요. 보유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급등이 나온 케이스인데 저는 이걸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 여기서 보통 주가라는 것이 지금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8월 달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조정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여기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데 여기서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3만 원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언급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바로 방송에 여기 노란톡방에 신호를 드렸고 그게 이번 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봤습니다. 포스코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2차 전지 쪽 그런 공장 증설하는 그런 공장 자동화 쪽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어쨌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너무 방망이를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길게 잡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또 다른 종목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다시 재공략한다고 그러면 조정이 받았을 때 추가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 네. 우리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피에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기대감도 좀 담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상장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매물 출회가 나타날 수 있는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시총이 무거워지면 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익절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익절해놓고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주가가 이전하고 나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익절 처리를 하고 여기서 뭐 에코프로처럼 그냥 무한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요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 챙겨놓고 또 다음 종목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아까 전에 또 우리 말씀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는 언급을 잠깐만 하고 다음 공략주로 이제 가볼까요? 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400원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기대를 했고 사실 여기서 저는 여기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이 3,600원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고 라인을 돌파할 것이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파를 했고 단일 단타로 좀 공략을 했고 오늘 좀 추가 상승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볼 거고 당분간은 좀 공략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25% 구간에서 익절 처리하겠다 이렇게 리뷰 도와주셨고요. 자, 오늘의 이제 공략주는 사실 뭐 방송 중에 아까 언급해주신 종목도 있고 노란톡방 안에서 단타 종목으로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딱히 없으시더라도 어떤 종목 내가 힌트 좀 줄 것이다 라고 예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단타로 공략할 거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오늘 TFE가 원래 제 마음속에 이제 노란톡방 공략주였는데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좀 힘들고요. 다른 종목을 할 건데 오늘 일단 단타로 공략할 거는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근데 이게 그냥 이걸 살게요 해놓고 또 안 나가면 또
모호하잖아요. 모호하죠. 그래서 네. 종목은 아쉽죠. 얘기를 안 하고 HBM 관련주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NS텍 이거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 이미 신호가 나갔어요. 들어오신 분들도 사실 수 있게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HPSP입니다. 이게 또 HPSP. 나가네요, 하나가. 왜냐하면 이거를 왜 우리가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요. 지금 왜 사야 되냐면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한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 아시잖아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다시 잡기 힘듭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종목은 너무 고점이라서 이제 부담스러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 한미반도체가 여기에다가 왜 지분 투자를 했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라는 건요. 1,000만 원짜리를 팔면 500만 원을 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거기서 순이익도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다. 그리고 HPSP를 왜 봐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인데 고압수소 어닐링이라고 해서 이 집적 회로라고 있어요. 반도체 조그만 칩 같은 게 있는데 그 집적 회로에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미세 공정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장비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는 한미반도체 이후에 이 전공정 쪽에서는 이 HPSP가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 60일 이평선을 굉장히 이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승 나왔는데, 자 이렇게 추세를 이쁘게 만들고 있죠. 네. 그리고 60일 이평선 어제 딱 지켜주면서 오늘 딱 반등 나왔죠. 자 물론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계한 매물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겁먹으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고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전고점 돌파 노려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39,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자 한미반도체 탑승 못해서 아쉬워요. 뭐 에코프로 탑승 못해서 아쉬워요.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이런 후속주를 미리 사서 가져가셔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월에 팍스 브런치 이주호 멘토님의 수익률 총합만 정리를 해봐도 아마 1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또 공략하실 수 있도록 오늘 HBM 반도체 안에서도 그 핵심적인 관련주 노란톡방 안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SNS텍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HPSP까지 그러니까 벌써 세 종목을 오늘 언급을 해 주신 겁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실시간으로 따라오실 수 있게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지금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방송이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나가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와 함께 뭐 양자, 암호, 테마, 그다음에 제약의 일부 그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도 있었습니다. 짧게 이 한국은행 이야기 진짜 30초만 언급해 주시고 마칠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기 힘듭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경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뒷받침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스탠스 자체가 변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으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잭스롤 미팅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장 계속해서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